자, 부활 3부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요, 마슬로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뭡니까? 제수단이 이동을 했어요. 벌써 5,000베르스타나 되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네이버에도 나오는데 1베르스타는 1.0668km. 그러니까 간단히 1베르스타는 대략 1km다. 대략. 그러면 5,000베르스타를 이동했다는 거는 5,000km를 이동을 지금 한 건데 아직까지 목적지에 유형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5,0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찍으면 대충 한 3,400km 되거든요. 그거에 10배를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랑은 굉장히 이제 규모가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페르미까지는 형사범들과 함께 기차로 이동하고 배로 이동했고, 이곳에서는 이제 정치범과 합류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제수들의 이동 방식은 도보, 마차, 기차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죠. 배. 바다를 지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강이나 호수를 건너가야 될 때는 배를 이용을 하는데, 요것은 레스코프의 레이디 맥베스, 무첸스크 현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서 이제 레이디 맥베스라는 별명이 붙은 까체리나가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베리아로 이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던 중에 그 세르게이랑 같이 이제 정말 농개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빠져 죽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인데, 배로도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열악한 환경이 되게 열악한데, 그래서 힘들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이나 벼룩만큼이나, 그러니까 까투샤 마슬로바를 이제 귀찮게 하는 사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자꾸 성추행이잖아요. 찝쩍찝쩍 되는데 이제 카투샤가 좀 응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불쾌감을 느끼다가 그녀가 이른바 이제 업소 여성인 걸 알고 나서는 더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가 주제에 어디 나를 거절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이제 이런 모멸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제일 이제 힘들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페도시아라든가 원래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여제수, 그 다음에 따라스라고 또 남자 죄수가 있습니다. 좀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범 숙사로 옮겨오니까 아무래도 일반 형사범들이 있는데 보다는 더 대우가 나쁘지가 이제 않다. 이렇고요. 이거를 이제 네흘류도프의 시선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는데, 앞서 나왔던 베라 보고도스카야 말고도 그때 이제 만났던 여성인데 눈이 아름답다고 묘사를 하고요. 대체로 얼굴이 예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리아 파블로브나 시체티니나 이건 제가 이제 원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표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까지는 쉽네요.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관심을 좀 끌게 하는 여성이었고요. 그녀와 나란히 시몬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몬손은 이제 3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남자인데요. 눈이 깊숙이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얼굴빛이 거무스름하다. 구릿빛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야쿠츠크로 유형을 이제 가게 돼 있는 유형수, 근데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인물 마리아랑 요 시몬손 두 사람이 중요하고요. 출발할 때 7월이었는데 지금 9월입니다. 러시아는 9월에 추우니까 반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쓰고 그 다음에 장화까지 신고 있습니다. 까투샤가.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뭐 마당으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네흘류도프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장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일가족인 거죠. 근데 이제 이동하는 중에 그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제수, 아빠인 남자 제수가 어린 여자아이, 딸을 이제 데리고 호송되고 있는 그런 풍경인데, 그가 탈출을 하려고 했는지 뭐 아닌지 지금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로 인해서 소란이 있고 소요가 발생하고 그 남자는 다시 뭡니까? 이제 끌려가야죠. 만약에 탈출을 시도한 게 확실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럼 그 꼬마애는 어떻게 해요? 여자애는.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이제 애가 안 가려고 막 우니까 마슬로바가 도너츠를 내밀어 가지고 아마 당밀 과자 이런 거일 거예요. 뿌리아닉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내밀어 가지고 이모랑 같이 가자 해갖고 이제 꼬여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여자 그 죄수 숙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의 이제 짧은 에피소드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공책 정리한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진 아이, 누락된 아이, 남겨진 아이를 공동체로 이제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키우는데요. 이런 식의 장면은 나중에 이제 한 몇십 년 뒤에 쓰여지게 될 소비에트 소설에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 공동체라는 거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떤 노동 공동체인데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났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 같은 것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여기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고아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부모 못지않은 사랑을 가지고서 키우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가 꿈꾸었던 평등에 기반한 유토피아의 한 모습인 것인데 약간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장으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마슬로바가 정치범들과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유형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약간 템플스테이 이런 느낌도 주는데, 지난 6년 동안의 무질서한 생활을 끝내고서 이렇게 사니까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이거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작가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루에 20-30km, 그러니까 20-30베르스타씩 이틀 동안을 걷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휴식을 하는데 이런 식의 행군이 그리 나쁘지만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건강해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면을 이제 알게 되었다. 처음에 이제 자기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신 하느님에게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교과서적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좀 약해졌다고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또 괜히 이제 마음이 좀 웅장해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생겨요. 그 친구가 바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되게 예뻐요. 예쁘고 자기가 예쁘다는 걸 본인이 알고 그거를 의식을 해요. 그런 자의식이 있죠. 당연히 그거를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름다운 미모를 이용해가지고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쁜 것까지가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남자들한테 잘 보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심을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에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이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에 관해서 굉장히 꺼리낌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극과 극인데 마슬로바와 극과 극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끌리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어쩌다가 그녀는 혁명에 이제 투신하게 되었는가 보면은 엄마가 죽었고요. 빨리 죽었는데 이제 이 아버지, 귀족인 아버지가 이제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이제 19살에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와서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이제 하고 점점점 이제 도시로 이제 가게 되다가 혁명당원 하나가 이제 어떤 거사를 치렀는데 발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거사를 치렀는데 자기가 말하자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기에 이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왔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 마리아 파블로바는 이제 카투샤가 처음에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꺼려 했는데 점점점 이제 친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톨스토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녀들을 더욱 친하게 만들어준 요인은 둘 다 성적인 사랑에 대해 혐오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데다가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인간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만 같아서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카투샤 마슬로바는 너무 많이 알아서 환멸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 거고요.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가치를 붙이자면 그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원자핵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자다.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다. 더러운 거다, 징그러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가 아주 이제 친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요거 좀 긴데요. 좀 길어요. 왜냐면 이제 시몬손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마슬로바가 마리아의 이제 영향을 받은 거는 자기가 이제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손의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시몬손이 마슬로바를 사랑해주기 때문이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생기게 되는데 조금 또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살풋 동성애에 가까운 그러니까 살풋 동성애 연애 감정에 가까운 우정을 깊이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손에 대해서는 우정에 가까운 또 동경과 감사한 마음에 가까운 연애 감정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뭐 두 개가 톨스토이는 굉장히 상식적인 작가니까 어떤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우정, 마리아에게는, 그 다음에 시몬손에게는 사랑,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랑이 이제 보다 더 플라토닉한 걸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손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모든 일을 자신의 이성으로 비판하고 검토하여 결정하고 한 번 결정한 것은 꼭 실행한다,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체르니첵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묘사된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인간, 합리적 인간, 혁명의 인간의 이제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사실을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나지움 다닐 때부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재무관리인,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취하는 것, 이렇게 사유재산을 많이 갖는 건 부당하다. 그 재산을 나눠주라, 민중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XX가 미쳤니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아버지랑 싸우고서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가출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대판 이제 싸우면서 이제 재산도 나는 안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사회의 악이 모두 다 민중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라고 여기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민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로드니끼죠. 그들에게 이제 합류하였고요. 농촌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학생과 농민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가르쳤으며,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농민 노동자 교육, 야학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리고 그릇된 가식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통박했다. 단어 보십시오. 통박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손이 한 것이 지금 몇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그 브나로드 운동, 그러니까 뭡니까? 브나로드 운동, 나로드. 그럼 이건 이제 나로드니끼, 인민주의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혁명가, 그러니까 여기선 또 뭐 점점 글자가 작아지는데 사상범 들 얘기를 이제 쭉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포됐는데요. 이 시몬손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르한겔스크 유형에 이제 처해졌네요. 유형에 처해졌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죽이는 것 자체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상을 반대하니까 전쟁도 물론 옳지 않은 거고요. 사람을 무조건 죽이면 안 되니까 사형도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성행위가 뭐냐 하면 꼭 이거를 써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묘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를 반드시 묘사를 해야 되고요. 뭐 그거야 소설에서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 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외모에 꼭 같이 평가를 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미인인지 어떤지, 미인이라면 어떤 식의 미인인지, 미인이 아니라면 어떤 식의 미인이 아니고 어떤 단점이나 장점이 있는지를 꼭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꼭 써주는데요. 시몬손의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그에게 있어 성행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등의 기능으로 최고의 기능은 현실에 충실히 생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행위는 가장 하등한 거고요. 인간이 하는 최고의 행위는 현실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혈액 속의 백혈구에서 찾아내어 확증을 얻었다. 쭉 가서 그는 자신을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다름없이 이 세계 속의 백혈구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이놈의 백혈구 사상이 뭔지 제가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이건 아마 원문을 조금 들여다보고 앞뒤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혈구 사상. 아무튼 플러스 가치인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만큼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백혈구와 같은 자기들이 이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선민의식 같은 게 이제 너무 들어가 있고 시의식 같은 게 너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 브나로드 운동 자체가 민중 속으로 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아래로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혜의식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19세기 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와가지고 그 이광수의 이제 그런 계몽 사상이라든지 신문의 상록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저는 불편해요. 저는 지금 21세기 중년 독자인데요. 저는 불편한데 19세기의 노년 작가인 톨스토이에게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가 이 그러니까 나로드니키, 이 인민주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 보면은 60, 70대 어르신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젊은 니들 참 잘하고 있어. 니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는 생각은 했지 이렇게 행동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니들은 여기까지 나갔구나. 참 기특하다. 토닥토닥. 할아버지가 계속 격려해 줄게. 돈도 필요하지. 할아버지가 소설 쓸 줄 아니까 소설 팔아가지고 그 인생 니들한테 다 대줄게. 니들은 우리가 못한 거를 한번 해봐. 그래서 민중과 정말 하나가 돼서 괜찮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봐. 토닥토닥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제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시몬손으로 돌아가면 시몬손의 애정, 요것은 이제 플라토닉했고 그것은 약자에게 봉사하는 백혈구로서의 활동을 조금 더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무시켜 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시몬손이 누굽니까? 이 마슬로바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걸 이제 성적인 뉘앙스 그런 거를 띈 것이라기보다는 혹은 그게 전혀 아니고 그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 이타주의, 사회운동, 혁명 이거하고 전혀 모순되지 않은 오히려 더 상호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마슬로바가 민중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를 사랑함으로써 더 민중과의 합의를 이제 꿈꾸게 되는 그쪽으로 더 이상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손의 어떤 생활 패턴을 보면은 당연히 예상되는 대로 굉장히 엄격하고 규칙적이고 이렇게 자제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왠지 이거는 이제 톨스토이적인 캐릭터가 아닌 거죠, 그죠? 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슬로바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 하면, 그녀는 여자만의 직감으로, 촉입니다, 촉. 여자의 촉으로 그가 그녀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비범한 인간에게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는 의식은 그녀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게 해주었다. 좀 풀게요. 내가 이렇게 비범한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니. 저런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나는 정말 멋진 여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야말로 자존감의 이제 원천인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의식이야말로. 네흘류도프는 그의 너그러운 마음과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그녀에게 청혼을 한 것이었지만 시몬선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하고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마슬로바는 시몬손이 자기를 어떤 다른 여성보다도 우월한 정신적인 특징을 갖춘 여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자기에게 어떤 특질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시몬손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뛰어난 특질들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이것이 그녀가 훌륭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활을 좀 클래스가 큰 교양 수업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안나 까레니나로 바꿨지만 너무 작품이 작아서 바꿨지만 톨스토이 한 작품 읽으니까요. 그때 이제 한 남학생이 던졌던 질문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마슬로바의 인생이 말하자면 망한 것도 남자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망가진 그녀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 또 남자 때문이다. 먼저는 네흘류도프 때문에 그녀가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성에도 환멸을 느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시몬손을 만나가지고 시몬손이 사랑해주니까 시몬손이 그녀를 존경해주니까 또 이제 주인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주체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 남학생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점이 이제 그 카투샤 마슬로바의 캐릭터 형성에도
캐릭터 형상에도 별로 도움을 사실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수동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19세기니까 여자가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 살려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유형수잖아요. 옆에 이제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 당시 사회 생활상을 실제 시대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톨스토이식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부터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시몬손의 선량하고 순박한 푸른 눈이 아까 얼굴은 까무잡잡했는데 눈은 또 푸른색이네요. 약간 튀어나온 이마와 함께 눈썹 사이에서 빛나며 자기를 의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마슬로바가요. 저 남자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건 이제 당연히 알았던 거고요.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오면은 네흘류도프가 나오는데, 네흘류도프는 니즈니 노브고라드에서 페르미로 오는 동안에 계속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마슬로바를 딱 2번 봤어요. 근데 네흘류도프도 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뭐 마차를 중간에 빌리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힘든 여행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따라온 거는 되게 대단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네흘류도프한테는 이게 뭐 피크닉 혹은 요즘 쓰는 말대로 트레킹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대학생들 뭡니까 농활 요즘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농활을 갔었죠. 네, 대학교 1, 2학년 때 농활을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농활 가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체험학습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설적 기법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흘류도프의 시선으로 마슬로바를 묘사를 하고 마슬로바와 함께 있는 이 감옥에 갇힌 사상범들, 혁명가들, 젊은 혁명가들의 삶을 이렇게 쭉 톱아본다.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이 되게 도드라지는데 확실히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낯설게 하기는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관의 문제다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 자신을 물론 내가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때로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가깝지 않고 심지어 먼 사람이. 그것도 이제 낯설게 하기 기법이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대목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눈에 비친 마슬로바인데요. 엄청 늙었어요. 그쵸. 이제 뭐 피부과 가서 막 관리받고 이러고 막 보톡스도 조금 맞고 화장도 하고 뭐 머리도 계속 손질하고 하던 때에 비하면 당연히 늙었을 건데 이런 입가나 이 관자놀이 이런데 눈가져 이런데 이제 잔주름도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30에 이미 가까워지는 나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사실적으로 네흘류도프의 눈을 통해서 이제 포착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어쩌면 이제 늘 이런 느낌은 네흘류도프의 느낌인데요. 그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라도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겠어. 그런 식으로 그녀도 구원하고 나도 속죄를 해야겠어. 라는 게 이제 요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동정과 감동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감정이었다. 동정이라는 건 이제 어쨌거나 짓지도 않은 죄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니까 안 된 거고요. 감동은 뭘까요? 그녀가 저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좀 감동한다? 그런 게 있을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는 거의 여자에게 느끼는 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아니고, 여동생을 바라보는 약간 오빠의 느낌? 아이고, 저 딱하다, 어떡하냐. 그래도 잘 살고 있네, 기특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 인생이고요. 나는 내 인생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정과 뭐 연민과 기특함, 감동 이런 걸 느낀다고 해서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빠가 여동생에게 느끼는 감정에 더 가깝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이동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갔냐? 예카제린부르크까지 이제 가가지고요.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이제 펴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네흘류도프가 나오면은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 생각이 죄송하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혁명운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지루해서 조금 건너뛰고 자 이제 6장으로 가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정치범 무리 중에 아나톨
끄릴리소프, 그러니까 이 끄릴소프 이렇게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표기법으로는 아무튼 이런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젊습니다. 젊은 그 사상범인데요. 대학도 다녔어요. 아버지는 부유한 지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학을 다닐 정도니까는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공공사업에 기부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혁명단체였던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했어요 하고 발뺌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발뺌을 하고 이제부터 안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반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온 어떤 친구들과의 의리도 있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짓이 확실히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옳았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기부금을 계속 내다가 혁명단체에 내다가 이제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도소에 있는 거였는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든가 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고요. 요건 이제 제가 살짝 놓친 것도 같은데 이게 끄릴소프의 회상인지 실제 지금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 정치범들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뭐 누군가가 유리 조각으로 목에 동맥을 끊고 자살을 했다든가 이름도 나옵니다. 빼트로프 이렇게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인 로진스키, 유태인 로조프스키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읽고서 쓴 소설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또 여실히 이제 보이는 소설이 부활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 나이가 1855, 1880이니까 죽을 때 25세, 1860, 1880이니까 생물 연도고요. 죽을 때 20세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란드인 로진스키와 유대인 이제 로좁스키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혁명을 하다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수감됐죠. 근데 탈출을 시도를 한 거예요. 탈옥을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수형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데 이 폴란드인은요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죽기 싫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뭐 하나는 괜찮지 않냐? 담배 한 대쯤은 피고 가는 건 뭐 괜찮잖아 해가지고 담배 한 대 달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순수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유대인 로조스키는 오랫동안 막무가내로 막 안 주고 이제 해가지고요. 억지로 교수대에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올가매에 목을 걸어갖고 죽인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사소한 디테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치범들의 여러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한 것 같고요. 이 끄릴소프는 이제 이런 광경들을 계속 많이 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가고 당시에 이제 많은 젊은 정치범들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살다 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면은 감옥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경감옥, 사자성어네요. 수경감옥인데 이게 마리 감옥이지 간수가 딸려있는 여인숙 이런 느낌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km로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틀을 행군하고 하루는 뭐야? 이틀을 행군하고 하루는 쉬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어디서 쉬냔 말이에요. 어디선가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는데 뭐 도망갈 수도 있고 하니까 간수를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망을 잘 안 갔을 것 같고요.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면 잡아다가 또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일인데 간수들을 많이 붙여야 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숙소가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감시되고 있는 숙소 이 정도 이제 느낌이고요. 이게 아마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됐을 것 같기는 한데 톨스토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막 과격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온건한 모습만 봤거나 그런 것만 이제 소설에 묘사를 했거나 좀 그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면은 네흘류도프가 이제 요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송 장교인데요.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슬로바를 이제 만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그 오실 감방을 이제 들어가는데 역시나 이제 그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묘사를 해주는데요.
죄수들이니까 이제 쇠사슬 묶어놨고요.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있고 악취가 당연히 날 거고요. 분뇨, 그러니까 대소변, 똥오줌 냄새가 날 거고요.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타르 냄새가 날 거고요. 시끄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들이 거기 있는데 그 변기통 위에서 어떤 여자가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 비춰주는데 그 죄수가 그렇게 말하죠. 여성이 황제 폐하인들 오줌을 참을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민중의 생활상 뭐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수경 감옥이 15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게 수용 인원이 450명이니까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뭐 이것도 흔히 있는 옳은 건 아니지만은 네, 흔히 있는 일인데 이 정도 뭐 열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네,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모습을 네글리도프가 이제 3달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가 나온다? 심지어 그 사울의 아들에서도 나왔던 거. 매춘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이것도 놀라운 대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을 보면은 그 이제 이 네글리도프는 귀족이잖아요. 죄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글리도프만 보이면 뭡니까? 진짜 한 푼만 줍시오.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묘사하면서 그다음 이제 네글리도프가 이 수경 감옥을 둘러보는 와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이 사람들이 일회성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조사한 거.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걸 뭡니까? 시찰, 견학, 답사 이런 걸 하고서 이제 쓴 거잖아요. 아, 둘러보니까 이랬어. 이런 사람도 있어. 저런 사람도 있어. 하고 이제 짧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는데 일종의 이제 보고문화, 르포르타주 이런 느낌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작가들보다 잘 쓰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인물에 깊이 들어가는 그 톨스토이 있잖아요. 그런 톨스토이는 이제 없다.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느낀 거는 차라리 이런 거를 누가 더 잘 쓰냐면 솔제니친 같은 작가가 더 잘 쓰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은 실제로 형사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그런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다양한 인간 구상들을 한편으로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스케치하고 이제 하면서 전체를 보여주려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서 살았어도 4년을 감옥에서 살았어도 도스옙스키는 그런 피상적인 스케치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 구상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보여주는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영상은 제가 죽음의 집의 기록을 이제 하면서 자세히 이제 써놨는데 톨스토이도 그거는 좀 재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인데 정치범 이제 숙사로 와가지고 이 시몬손하고 이제 마슬로바를 만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네글리도프의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일종의 이제 프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거를 보는 사람은 네글리도프를 거쳐서 우리 독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독자의 눈으로 보기에 까투샤 마슬로바하고 시몬손은 이 블라지미르 시몬손은 이미 부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그 약간 남겨진 그 고아 같은 애, 그런 애들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저 담요는 말랐나요? 이제 그녀가 물으니까 거의 다 말랐어요. 시몬손이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의미심장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정치범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보면은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농민 나바토프 제가 1번 했고요. 이걸 정리하다 말았는데 2번 역시나 키가 작고 광대뼈가 나온 여인 얼굴의 노동자 마르켈 꼰드라체프. 이 사람은 16살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일했고 막연한 이런 어떤 비굴함을 잊기 위해서 술, 담배를 시작했고 35세부터 혁명을 시작했고 전형적으로 의식화된 노동자의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진짜로 이거는 이제 작가가 자료를 읽고 제가 아까 보고문학, 르포르타주 문학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그 톨스토이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어떠한 인물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디테일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노익장, 그런 거는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은 정치범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른바 인텔리겐치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어 인텔리겐치아 지식인
이 우리 그 한글 파일에서도 빨간 줄이 끄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에 민감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민감했을 뿐더러 내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심지어 뭡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틀렸으면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서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 도스토옙스키의 샤토프나 키릴로프처럼 머릿속에서 혁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요나 쿠데타나 어떤 반동이나 반란이나 이런 식의 이제 폭동이나 이런 식의 형태로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니까 다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미래의 레닌인 거고 뭐 과거에 뭐야 저기 바쿠닌인 거고 과거에 이제 체르니첵스키인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까먹지만은 스탈린 역시도 혁명가였고요. 그들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젊은 날에 이렇게 훌륭한 매력적인 그런 혁명가의 어떤 사람들이 레닌도 마찬가지고 스탈린, 트로츠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년에 어떻게 그렇게 극악한 관료 행정인 진짜 정치업자로 거듭나는지 또 참 이제 재밌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너무 멀리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마르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마르크스의 자본 1권 이제 읽고 있나 봐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싫어했지만 마슬로바에게는 친절하다. 그녀야말로 오타가 엄청 많네. 아이고, 그녀야말로 상류 계급에 희생당한 하류 계급의 표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제 마르쿠스의 자본론 이런 거 읽고 있으니까 어떤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저 여성은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이고 그녀가 이제 저렇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르주아들의 어떤 폭정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면은 이 정치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A는 B를 사랑하고 B는 C를 사랑하고 C는 누구를 사랑하고 D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예요. 13장입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연애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떤 인물을 설명할 때 그가 성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꼭 이야기해 줘야 되듯이 어떤 인간 집단을 얘기를 할 때는 누가 누구랑 사귀고 누가 누구에게 연정을 품고 있고 혹은 누구는 그 사람의 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미 칠순인데도 이런 어떤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뭐라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상기되는 소설이 체르니첵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혁명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톨스토이의 이 부활에서 그 느낌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톨스토이의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혁명소설의 전통은 톨스토이 찍고 거쳐서 이제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 겁니까? 고리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하 소비에트 작가들에게로 이제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톨스토이는 톨스토이가 이게 주종목이 아닌데도 이런 이제 소설을 썼다. 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보면은 이 정치범들이 이제 언쟁, 토론을 이제 벌리거든요. 근데 토론을 이제 하는데, 톨스토이가 이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썼는지 어떻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범들의 세태를, 생활상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에는. 마땅히 그들의 어떤 활약상을 제대로 소설적으로 잘 묘사한 그런 작품이 있다, 없다? 막상 안 떠오르는 거 보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톨스토이만큼도 못 쓴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부활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3부가.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정치범들이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카츄샤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흘류도프가 약간 끼어 들어갖고 이제 조정을 하나 봐요. 약간 사회를 보면서 이제 카츄샤한테 발언권을 주는데 헛소리 할까봐, 좀 엉뚱한 소리 할까봐서 약간은 염려하면서, 마치 이제 엄마들이 그 애들 공개 수업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발표 잘해야 되는데, 장기자랑 잘해야 되는데 약간 떨고 있는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한데, 꼭두각시처럼 마슬로브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민중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얼굴을 또 빨갛게 붉히고 민중은 그야말로 갖은 순환을 당하고 있지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번역본에서 2권 302쪽입니다. 2권 302쪽. 거의 다 왔네요, 여러분. 고지가 진짜 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는데 톨스토이가 이 카투샤 마슬로바를 얼마나 일관되게 여자로 창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죠. 여잔데 이때는 성별이 여자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도 여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톨스토이가 여성 주인공을 계속 그려왔는데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마슬로바가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의 여성 주인공 중에서 제일 역동적인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공간 이동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변화도 크고 심적으로도 변화를 되게 많이 하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내면 세계를 이렇게밖에 그리지 못한 거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4장. 14장이고요. 이제 15장부터는 또 제가 좀 더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